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짝퉁 패션 메인 진행자 DJ 강홍민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거 기간 동안에 쏟아냈던 막말과 가짜뉴스, 의혹 등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조기 대선이 왜 치러졌는지, 국정농단은 누가, 왜, 어떻게 해서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짝퉁 패션 2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리 멤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용미용입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게 됐는데 어때요, 좀 기분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오. 몰랐는데 색다른데? 회사 동료들은 동료들이라고 치는데 여기 멤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우리 타키님은 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네. 낚시를 하셨더라고요. 연휴 기간 바로 직전에 네. 회사에 있는 몇 명과 함께 처음으로 바다에 낚시를 한번 어디로 가셨어요? 인천? 서해의 그 서산으로 갔어요. 서산. 네, 서산으로 가서 아주 유치하게 낚시를 했는데 처음으로 못 잡았다고 그분이 그러시는데요. 손맛을 못 보셨구나. 네, 한 6시간 했나 봐요. 네,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회를 안 먹고 왔어요. 가락시장에 사 먹겠다고. 네. 본인 손해죠, 뭐. 아유,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럼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낚시하시고? 일단은 그건 뭐 연휴 하시면서? 기간 바로 직전에 갔는데 제가 요번에 그 어버이날이 같이 껴있잖아요. 어버이날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어머님이 선글라스를 좀 갈아야겠다 해가지고 선물로 선글라스를 좀 맞춰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눈이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저 그걸 몰랐는데 굉장히 좀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집에 이제 갔는데 눈가가 하얗게 이렇게 뭐가 껴있는 거예요.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망막에 구멍이 생겨서 아이고야. 이게 냅두면 망막이 그 분리가 된대요. 그렇게 되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버이날에 엄마의 눈을 치료를 다행히 해가지고. 치료하셨어요? 그 레이저 시술을 한 10번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머님 눈 좀 가까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50년생이신데 네. 연로 이제 하시나 봐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시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죠. 네,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왜 눈을 안 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죠. 또 부모님 눈을 이렇게 체크하기까지가. 잘 하셨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선글라스 비용만 걱정했는데. 예,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소중한 연휴였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버이날에 뭐 뜻깊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로리님은? 저요? 저는 뭐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골프를 갔는데 오랜만에 가다 보니 캐디 언니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캐디 언니 좀 혹시 타이틀 리스트 썼어요? 아니요. 화나셨고 결심을 하나 했어요. 연습하고 가자. 함부로 나가지 말자. 아직 아니구나. 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연습장과 파3에서 쇼게임 좀 연습하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라운딩 하기 전에 거기 그 닭장에서 한 30분 치고 가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근데 또 드라이버랑 뭐 롱아이언이랑 우도 잘 맞아요. 근데 약간 그린에서 제 친구 말로는 뭐 그린 위에 진주 목걸이가 다 떨어져서
흘러나리는 그런 모양이라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좀 깨달은 게 많은 연휴였어요. 네. 우드든 뭐 그린 위에서든 한타니까요. 네. 연습 충분히 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우리 미연미연님은요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저는 신랑이랑 같이 이번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신랑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의 남자친구 수준이던데? 아 너무 부러워요. 남자친구. 너무 부러워요. 진짜. 페북에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나만 본 게 남성분이 아니구나. 저도 봤어요. 네. 좋아요도 날렸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니 남편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얼굴이 새빨개지셨네. 네. 네, 그래서 통영을 갔죠. 통영. 통영에 좋죠. 밤에 아무래도 이게 좀 낮에 가면 너무 막힐 것 같아서 밤 12시에 출발해서 새벽 4시에 도착해가지고 낭만적인데. 바로 이제 숙소에서 자고 아침부터 이제 움직였죠. 어. 그랬더니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사람들이 해외랑 남쪽으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줄을 웬만한 맛집이라는 맛집은 그냥 다 줄 서 있고요. 내가 왜 예약을 안 했나 그런 것도 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한 1시간 기다려서 먹었죠. 뭐 드셨어요? 회한사를 하셨어요? 멍게 젓갈. 오. 멍게 젓갈. 멍게 젓갈이란 게 있어요? 예. 오. 그 멍게 비빔밥을 먹을까 정식을 먹을까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해서 이제 먹었는데 이 밥 딱 흰 밥 한 공기에 한 숟가락에 멍게 젓갈을 그냥 쫙 얹어가지고 한 입 먹는데 예. 그냥 녹아요. 아니 뭐 수염 미식해야 뭐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다시 먹고 싶어. 오랜만에 다이어트 기간도 아닌데 배가 고파서 지금 손이 떨려요. 거다 대고 지금 멍게 젓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젓갈 같은? 아무튼 잘 다녀오셨죠? 네, 젓갈 같이 그만해요. 갔다 왔어요. 배고파요 지금. 저도 뭐 어디 갈까 했는데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제가 그때 뭐 말씀드렸나요? 저희는 이제 그 빨간 날 2회 이랬죠. 다 출근을 해가지고 어디 가기도 좀 못하고 해서 저도 이랬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쉬고 뭐 짬짬이 이제 운동하고 뭐 그러니까 바로 지나가더라고요. 또. 아니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슬림해졌어요. 그런가? 머리가 더 커졌나? 그걸 집어넣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대단하시네. 네. 오늘 왼손 쓰겠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 연휴 때 잘들 보내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투표는 다들 하셨어요? 아유 물론이죠. 사전 투표했습니다. 오. 예. 저도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 로리님은? 저는 당일날. 당일날. 네. 저도 이제 당일날 했는데 어떻게 뭐 본인들이 뽑으신 후보가 당선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냥 유승민 아저씨를 뽑았는데요. 소신 투표. 대단히 소신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네. 제 한 표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옆에 분이랑 악수하세요. 제가 네. 바로 그 국민장인을 뽑은 수신투표자. 그러시군요. 저 결혼하려고 뽑은 건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분이 멋있어서. 알겠습니다. 미호미호님은? 저는 다행히 대통령이 되셨네요. 아유 악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렇군요. 제 한 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투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소신 있게 찍으신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내 이제 소신 있게 못하고 그냥 한 분한테 이렇게 그렇죠. 밀어서 된 케이스도 꽤 있더라고요. 주위에. 저도 근데 투표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번을 네. 찍을지 아니면 5번을 찍을지. 5번이면 심상정, 네. 신불리. 신불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언젠가는 또 하겠죠. 근데 뭐 이번 대선에는 1번을 찍자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특히나 그 한 명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새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짝퉁 패션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댓글 소개.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사랑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자, 첫 댓글은 우리 로리가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S3419님인데요. 어머, 이런 꿀방송이 패션업에 종사하며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짝퉁 패션에 출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뭐 덤핑 특집이나 패션 테크 특집을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덤핑 특집이 뭐예요? 뭐 덤핑 의류 관련해서 어떻게 넘기는 거? 네. 덤핑으로 넘기는 거?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밑에 사진까지 같이 첨부를 해주셨는데 이거 뭐 오리 사진인가요? 고라파덕. 고라파덕. 그래요? 포켓몬스터. 그렇군요. 뭐 시사하는 바가 있나요? 글쎄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S3419랑 뭐 연관이 있는 건가? 그냥 고라파덕이 이렇게 V하고 있으니까 힘내자는 의미 아닐까요? 이게 V였나요? 이게 V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팟빵 앱에 한번 봐주시고요. 핸드폰에 따라 또 기종에 따라 다르네요. 클릭하시면은 V고요. V가 어디에 있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네, 아키타코님께서 안녕하세요. 매회 짝퉁 패션 즐겨 듣는 일본인 남성입니다. 저는 빈티지 관련 패션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어를 섞어서 라디오 DJ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할 겸 라디오 방송을 찾다가 알게 되었어요. 매회 짝퉁 패션을 들으면서 패션 산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저희 KJ 엔타 라디오 게스트로 모시고 싶네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짝퉁 패션이 글로벌해졌어요. From Japan. 일본 진출하나요? 이분이 이 KJ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 일본의 그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 예능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획사예요. 그래서 배우나 아니면 그 가수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라디오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신 나름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방송을 일본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본 연예인 분이시네요? 네, 배우예요, 배우. 우와. 오, 대단하다. 배우세요? 아리가또. 그래서 어디 있나 봤는데 신주쿠에 있어요. 신주쿠에 위치한 곳이라서 초대하고 싶으면 돈 좀 들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한번 신주쿠로 비행기 타고 가는 저희 루프탑 키치도 못 가고 있는데 루프탑 키치는 갈 거예요. 다음 주에 네. 저희가 예약이 돼 있죠? 네네. 금요일에 예약해놨습니다. 확실한가요? 네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요? 네, 다음은 조은쌤님이신데요. 네. 이름이 조은이신가 봐요. 조은쌤. 짝퉁 패션 청취 두프리 1. 짝퉁 패션 팟캐스트 첫 회 때부터 제13화 2부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 올립니다. 방송에서 주신 소중한 패션 비즈니스 정보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듣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13회까지 듣고 있는 청취자로서 무임승차의 미안함과 짝퉁 패션 출연진들에게 감사를 담아 그동안 들으면서 메모했던 것을 중심으로 짝퉁 패션 청취 뒷부리 댓글을 준비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 남겨주셨고 첫 댓글이고요. 네, 두 번째 뒷부리 2 댓글의 의미는 짝퉁 패션을 진행하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둘째로 짝퉁 패션을 처음 접근하는 분들에게 각 회 에피소드 가이드를 제시로 필요정보 접근이 용이해서 주옥과 같은 방송이 혹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끝으로 마이크 앞에 나서진 않지만 따로 짝퉁 패션 제작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에게 자잘한 건의를 담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짝퉁 패션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는데 한 게시판에 400자밖에 담을 수 없는 구조로 부득불 메일로 1회부터 13회 2부까지의 에피소드 소감을 올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 조은쌤이 보내주신 그 방송 리뷰를 저희가 메일로 받았는데요. 자그마치 A4 10장의 분량입니다. 야, 이 글자 포인트는 거의 10일이에요. 10일. 그래요. 네. 이거 정말 거의 뭐 책 쓰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뭐 시간이 많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점 우리 조은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하나씩 우리가 소개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1회를 좀 읽어드릴게요. 첫 회의 리뷰인데요. 제 1회 플롤로그 후 첫 방송 이런 제목으로 달아주셨고요.
플롤로그 후 첫 방송 사회자님이 어색함을 희석시키기 위해 함께 진행할 분들을 소개로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괄호치고요. 그런데 하늘 아래선 일어나서는 안 될 여자 나이를 묻는 저 깡다구는 점점점.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물음에 꼭 답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만 27세라고 너무 멘탈 상태에서 하늘 아래 엄청난 비밀을 말하시는데 첫 방송의 중압감이 다 그렇지요? 라고 물음표 달아주셨고요. 왼손의 중압감 아닌가요? 중압감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첫 회 게스트는 서희진 디자이너로 패션 업계 입문, 이상봉 선생과의 인연, 그리고 회사 및 디자이너 생활 꼭 빠질 수 없는 서희진 디자이너의 자기 자랑,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영의 구조적,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비즈니스 차별화의 힘든 싸움들, 그리고 디자이너만의 자존감을 보았습니다. 첫 해 모든 것이 처음인 상태에서 이 정도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짝퉁 패션에 대해 희망을 보았고요. 다음 해가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디자이너 세계에 대해 말씀 주신 서희진 디자이너님 파이팅입니다. 라는 일부 리뷰를 달아주셨고요. 네. 역사적인 일부. 다음은 우리 로리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 에슬레저 했었잖아요. 7회 때. 네네. 그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 7회 1부가 에슬레저 스타일, 그리고 2부에서는 뭐 90% 세일 사장님은 망한 걸까? 이걸 다뤘었는데, 에슬레저의 사전적 정의는 운동 레저의 합성어로 해외에서는 3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1년 전부터 시작된 패션으로 국내 운동 환경 흐름이 아웃도어에서 인도어로 옮겨지고 인스타그램 등에서 센 언니, 뭐 제시 같은 이런 분들의 몸짱 사진이 인기를 얻고 일반 여성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일반화되어가 에슬레저 패션이 새로운 유행 및 트렌드화되고 있다는 명쾌한 설명과 함께 국내 패션 업계 및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 에슬레저 패션을 어떻게 비즈니스화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 패션 브랜드 에슬레저 모델로 발탁된 제시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에슬레저 패션은 시작부터 한국 내 도입과 패션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패션 기업에 의해 상업화되는 과정 등 현상에서 비즈니스까지 총정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짝퉁 패션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남겨주신 글들이. 이분 직업이 뭘까? 교수라고 했나요? 쌤. 네. 선생님. 네. 다음 리뷰는요. 미호미님께서. 저는 제 8회 일부 골프웨어는 진짜 핫한가 라이센스의 대 괄호 열고 아니 여성 진행자의 가슴 셔츠 야해 사진 올린다니 팟빵 게시판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마초 근성 가로 닫고 골프웨어는 진짜 핫한가 골퍼와 골프 패션 브랜드 그리고 골퍼의 실력에 따라 그리고 마니아층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골프 패션 브랜드가 따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다는 골프웨어 상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가로 열고 벡타 밖에 있는 나. 타이틀리스트 골프웨어 착용은 물론 근처 매장도 쳐다봐서도 안 되는 골프의 생명과 같은 골프 매너의 룰. 골프 가방 속 타이틀리스트 볼 브랜드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되네요. 처음 알았죠, 저도. 네,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쏠쏠. 네. 그리고 이거 알아요에서는 라이선스에 대해 라이선스 수입과 병행 수입, 그리고 직구 정보, 병행 수입품의 합법과 불법, 그리고 해외 상품의 라이선스사가 수입 판매하는 것과 병행 수입된 상품의 AS가 한국 내 라이선스를 가진 곳에서 가능할까? 직구는 또 다른 수입 방법. 라이선스사는 해당 라이선스를 가지고 어디까지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그리고 라이선스 수수료는 얼마일까? 라이선스 수입과 병행 수입 그리고 직구 정보 역시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가라고 하시는데 아주 기대되네요. 기대라고 써주셨습니다. 타이틀 리스트를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던 방송이었죠. 네. 저도 충격이었어요. 자 마지막 그 리뷰는 우리 타케 형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거 제13회 1부 우리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면타 칠 때의 방송인데요. 무진사가 불어온 이유 홈쇼핑 수수료라는 제목으로 얘기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차별화 상품을 컨셉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판매 플랫폼에 모여서 마케팅함으로써
거대 쇼핑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함축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기존 브랜드에서도 이들의 플랫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세정그룹에서는 이미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스타트업 기업들은 차별화와 크리에이티브로 무정하고 마이크로 트렌드 및 롱테일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컨셉된 전문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이거 아마 진짜 파일 업로드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매회 방송에 대한 리뷰를 거의 뭐 A4 한 장 양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 저희가 우리 조은쌤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요. 그러게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조은쌤께서도 이제 방송에 대한 울렁증도 있고 아시는 분이에요? 전 잘 모르는데 이제 어디 좀 듣다 보니까 필력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적어주신 것 외에 해주실 말씀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면요. 한번 뭐 이번 방송 리뷰할 겸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처 한번 주십시오. 연락처는 뭐 누군가 알고 있대요. 꼭 나와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방대한 우리 짝퉁 패션의 리뷰 이 내용은 원고를 저희가 페북에 업로드 시킬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 뭔가요? 이번 주 주제는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슈 토크는 이제 패션 산업에 대한 전반의 굵직한 이슈들을 골라가지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부터는 패션 기업 특집을 이슈 토크 주제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패션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현재의 이슈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또 다음에 향후 나아갈 방향에서 아주 주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항상 뒷풀이 때 이런 코너를 하나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어필이 우리 제작자님께 들어갔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슈 토크로 좀 만들어서 해볼 텐데 자, 첫 패션 기업은 어디일까요? 야, 이거 누가 좋아하고 누군 나빠하겠구나. 이번 주 패션 기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랜드를 탈탈 털어볼 생각입니다. 이랜드. 네, 사실은 이건 뭐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패션 업계에서는 이랜드에 대한 이제 소문이 아주 무성하죠. 부도가 그렇죠. 난다더라. 뭐 기타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제부터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랜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선 이랜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임직원들의 연봉 동결 또 뭐 일부 유통 관련 임원들의 임금 삭감 뭐 협력업체 대금 지연 뭐 이런 소식이 솔솔 들리는 걸로 봐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랜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1차적인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진출 때문에? 이랜드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을 가장 큰 미래의 먹거리로 정하고 중국에서 패션 및 유통 사업에 중국에서 패션 및 유통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중국이 낮은 성장 정책, 이른바 바오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 바오류라는 거는 2015년에 7% 성장 시대라고 이제 외치면서 바오치 시대. 그러니까 바오 7% 성장 시대라고 외쳤다가 이제 6% 성장 시대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바오류 시대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중국의 내수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러면서 중국에 올인했던 이랜드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이랜드 중국 지사에서 일하던 직원 100명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중국 파견돼서 이제 업무를 진두지휘하실 정도면은 이랜드 그룹을 뭐 거의 주름 잡았다시피 하던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 맞는 얘기고 또 제 주변 지인들도 돌아온 분들도 있어요. 뉴발란스 담당했던 친구도 지금 돌아와가지고 다른 부서로 배치받아가지고 근무하고 있고 또 이랜드 현재 위기는 중국의 급격한 또 경제 정책 변화가 있었을 때 대응이 좀 부족했다. 뭐 이래서 촉발된 게 이제 맞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또 근본적인 원인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들 그 승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M&A 시장에서 쓰는 말 아닌가요? 네, 맞아요. 대형 M&A를 성공시킨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는 걸 빗대어 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뭐 한진이나 STX, 뭐 두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맞아요. 역시 그 경제와 관련된 기업 집단에서 일하시니까 빠삭하게 좀 아시는데 그건 오해고요. 패션업계에서도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 사례로 이랜드를 꼽고 있거든요. 패션에서 유통, 레저 뭐 이런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쓴 전략이 바로 M&A였어요. 대표적으로 뉴코아, 뭐 까르푸, 동아백화점, 네티션닷컴, 데코 이런 유통 및 패션 기업하고 K-스위스, 벨페 등과 같은 브랜드들의 글로벌 판권을 또 인수를 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사이즈를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걸 유지 확장하기 위한 또 총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랜드는 벌써 10수년 전부터 이런 자금난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다시 팔고 또 사고 뭐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일상화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 이제 패션 업계에서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유통 쪽에서도 뭐 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랜드처럼 자산이 많으면 반대로 M&A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랜드도 현재 자산을 매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뉴코아 강남점을 비롯해서 강남의 점프밀라노 아시죠? 거기랑 또 여기저기 부동산, 뭐 킴스클럽, 티니미니 뭐 최근에는 사실은 뭐 애슐리 자연별곡 다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랜드 그 푸드 쪽의 외식 사업부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했죠. 그래요. 여기서도 또 문제가 또 생겼는데 자산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수자가 안 나와. 그리고 또 나왔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불러가지고 번번이 매각이 이제 불발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현재 불안감은 이런 데서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급전이 필요한데 이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랜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텐데 뭐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반면에 이랜드는 이제 급하니까 여기저기 찔러보고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권이나 언론에서는 또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은행권에서는 대출 상한 압박이 들어오고 신용평가사는 또 신용 등급 낮추고 뭐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에서 이랜드의 우호적인 기사를 쓰지를 않아요. 실제와는 다른 악의적인 기사까지 오히려 이제 나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죠. 이랜드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랜드가 지금까지 보여준 금융거래는 좀 색다른 게 많아요. 뭐 처음 선보이는 금융기법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도구로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사실 현재 이랜드의 부채 비율은 400%에서 200%대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안 해줘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뭐 묻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죠. 아니 저도 사실 몰라서 물었는데 언론들도 우호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데 이건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추측하는 몇 가지를 꺼내보면 우선 이랜드는 삼성그룹만큼 노조를 싫어해요. 홈에버라고 그 이랜드가 까르푸 인수한 후에 이름 바꾼 그 대형마트 기억나시죠? 이걸 나중에 홈플러스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의 갈등이 정말 크게 일어났었어요. 이게 영화된 게 카트예요. 아시죠? 영화 카트. 네, 알죠. 그래서 정의당하고 또 민주노총 뭐 이런 데서 이랜드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또 나가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랜드를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망해야 될 기업
지목을 했어요. 두 번째는 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 지금은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데 예전에는 대리점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일요일 날 영업을 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기독교 문화가 강한 기업인 거예요. 지난번 출연했던 그 정기상 교수님 네. 뭐 얘기하셨었잖아요. 이랜드 스타일, 프레피룩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업 문화와는 좀 많이 다르게 믿음의 문화 이런 게 좀 무척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 문화는 긍정과 부정, 뭐 양면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 그 이랜드의 방향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방향성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랜드가 망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기도 하고 빨리 뭐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패션 사업이 많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랜드는 지금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뭐 패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고 특히 뭐 지난해 매출이 12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네. 패션 부문 매출에서 이 중에 한 중을 합해서 한 50% 수준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랜드가 정말 현실적으로 망해버리면 거기에 함께 했던 협력 업체들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랜드가 좀 그래도 건재해줘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랜드 현재 상황을 그 참고할 만한 숫자가 있는데 그 이랜드의 매출 및 부채 비율 2012년도에 9조 5천억 매출에 부채 비율 370%. 13년에는 10조 2천억 매출에 400% 부채 비율. 네. 2014년에는 10조 8천억 원 매출에 345% 부채 비율. 2015년 11조 5천억 원 300% 부채 비율. 2016년 12조에 315% 부채 비율. 2016년 12조에 315% 부채 비율. 이렇게 지금 부채 비율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는 상황이고 네. 사업 부문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패션 부분이 43%. 제일 크네요. 그리고 이제 뉴코아 같은 유통 계열의 매출 합산이 42%. 외식 부분이 8%, 기타가 이제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랜드가 국내 패션 기업 중에서는 뭐 매출 부분은 1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묘안을 빨리 찾으셔서 예전의 명성을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이랜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슈 토크 그 기업 탐구는 첫 시간인데 네. 이랜드 특집은 뭐 요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랜드 특집은 3회까지 3주 계획하고 있고요. 네, 스몰 비즈니스랑 동급이죠. 네. 이번에는 현실편, 다음 주는 이랜드의 역사, 그 다음은 이랜드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준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랜드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 분들은 네. 우리 그 이랜드 특집 1, 2, 3회를 들으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에서 승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요. 진짜요? 팁 드릴게요. 저는 최종 면접자의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의 레pu테이션을 평가를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팁 드릴게요. 핫합니다. 네. 2회, 3회는 유가로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돈을 좀 받고 요 고급 정보를 좀 뿌리는 걸로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부하기 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전화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기업 탐구 여기까지였고요. 로리님. 네. 이 시간 되면 한 번쯤 언급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 짝퉁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짝퉁 패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랜드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안 듣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왼손 같은. 너무 길다고. 네, 중간에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한 줄 패션 브리핑입니다. 우리 로리님이 또 준비를 하셨죠? 그럼요. 쉬고 왔으니까. 이번 주도 또 패션 뉴스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 줄 패션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랙글 앱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랙글. 아시아 경제, 문재인 시대, 복합 쇼핑몰 출점 접어야 하나 떨고 있는 유통 대기업.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펼칠 유통정책에 해당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전망이지만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던 유통대기업들은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현실인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 출점 계획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더욱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지역 반발 여론에 휘청거리던 가운데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입니다. 황금 연휴 효과 백화점 울고 마트 온라인몰 웃었다. 최장 11일의 황금 연휴 최대 수혜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뿌연 미세먼지와 이른 더위 탓에 소비자들이 집에서 즐길 먹거리 쇼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두 자릿대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실내 쇼핑이 가능한 온라인몰과 홈쇼핑 역시 장사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황사 탓에 나들이객이 줄면서 백화점 매출은 신통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시스입니다. 뷰티 제품 성공 비결은 SNS 입소문과 반복 구매의 시너지. 온라인이 뷰티 제품의 중요한 판매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뷰티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소비자의 반복 구매 경향이 크고 SNS 채널을 통한 입소문 등이 더해져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찾으면 꾸준히 구매하는 경향이 큰 기초 화장품과 기본 메이크업 제품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상의 입소문도 온라인상에서 뷰티 브랜드의 판매량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구가 가성비 값 인생 뷰티 아이템 기획전을 열고 SNS상에서 입소문난 뷰티 아이템을 큐레이션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상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입니다. 가상으로 집에 가구 배치 미리 해본다. 증강현실과 쇼핑의 만남. 유통업계는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재밌고 편리한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달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한샘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업계 최초로 AR 서비스를 적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침대, 소파, 책상 등 가구를 구매하기 전에 배치할 현실 공간에 3D로 제작된 가구를 미리 들여놓을 수 있는데요. 이에 롯데 하이마트도 지난달 모바일 앱으로 가전제품을 미리 배치해서 구매할 수 있는 증강현실 쇼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에어컨, TV 등 6개 품목 50여 개 모델에 적용했으며 매월 운영 모델을 50여 개씩 추가해 고객 선택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를 매번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죠.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온, 무지 티셔츠 전문 브랜드 길단, 아웃도어 전문 앱 트랭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짝퉁 패션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 그리고 짝퉁 패션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요,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을 뺐어요. 왜냐하면 2부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게스트를 불러서 저희가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하기 위해서 이거 알아요 코너를 뺐으니까요. 혹시나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항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굉장히 좀 또 없다면 아쉬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이거 알아요 시간을 뺐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1부 마지막인데요. 미연미연님. 자, 1부 마지막 인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첫 기업 패션 기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특히 이제 너무 얘기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랜드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그냥 이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힘든 패션 기업들이 다 같이 많이 다시 성장해서 네, 패션 이 산업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의 계기가 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듣기로는 뭐 공기가 바뀌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껏 맞아요.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네. 너무 또 뭐 기대가 올라가다 보면 작은 거 하나에 또 실망이 큰 법이니까요. 천천히 좀 대한민국이 바뀌는 그날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현명한 국민들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